안녕하세요. 저존지 박철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여주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좋은 고급형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장안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 제가 완성될 때마다 한 번씩 꼭 소개를 해드리는 주택인데요.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여주에서도 이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이 업체에서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외부부터 내부까지 이런 디테일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택에 대한 가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은 158평, 전용 면적은 126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연면적 총 5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 50평, 다락이 7평 들어가 있는데요. 이 1층 바닥 면적에 9평의 포치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썰룸 시공 없이 이렇게 나만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에 대한 자세한 입지 정보,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가지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폭은 5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끝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사는 있지만 오늘 주택 정남향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웬만한 눈은 다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안쪽까지 공간이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차량을 나란히 대기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이 넓어서 큰 차량 2대 직렬로 배치하시면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겠고요. 독특한 점은 가장 안쪽에 또 이렇게 철제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주분께 이제 요 의중을 한번 여쭤봤더니 이 뒤에 저 창문이 마스터룸이거든요. 차량이 너무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면은 답답할까봐 우선 자주 쓰는 차량을 앞에다 주차하시고 혹시라도 추가 주차가 필요하실 때는 요 뒤에도 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널찍한 이면 도로도 한 번씩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은 부정형 판석을 깔아가지고 가운데 매질을 잘 넣으셨습니다. 이 뒤쪽으로 개별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요. 안 보이게끔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미간도 함께 잘 살려준 모습 엿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상 좌측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대문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철제 대문으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집 보안도 어느 정도 신경을 잘 써주셨고요. 양쪽으로 문을 쭉 열어보시면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중간중간 디딤석을 따라서 안쪽에 있는 마당 그리고 왼쪽으로는 부동 수정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 잔디를 밟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화단이 쭉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원하시는 이런 조경소 정도는 조금 식재를 해드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화단으로 잘 꾸며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좌우에 있는 집들도 예전에 여기가 삭막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여기 앞에 이제 꽃이 심어지면은 전원생활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는 어느 정도 전망이 있지만 이 앞에도 필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어느 정도 가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고를 하고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또 잔디가 쭉 깔려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나 손주, 손녀분들 놀랐을 때는 이게 마당에서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트렌치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주택 측면 쪽으로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도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현무암에 매질을 넣어서 석재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잔디는 여기 앞쪽에 있는 공간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사이에 있는 이 모서리 공간 여기도 추가적인 화단으로 쓸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도 예쁜 관상수 같은 거 하나 식재해 놓고 쓰시면은 주택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쪽 마장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또한 잡초 같은 거 특별하게 관리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측면 중간중간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옆에 터닝 도어가 있거든요. 자,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주방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재 건폐율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한 평 정도 남아 있지만 가설건축물 증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창고 공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전기도 이용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터닝도 하나 보이시죠?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도 도로가 있지만 이 뒤에도 도로가 물려 있어요. 따라서 이 뒤쪽에 있는 도로까지 편하게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터닝 도어로 동선까지 잘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뒤쪽은 전부 다 콘크리트 마감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 마당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은 주택 앞쪽에 포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테라스는 없지만 오히려 이 포치를 나중에 시공하시려면 비용이 많게는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다 녹여져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은 물론 기밀성까지 신경을 써서 이 포치 공간을 잘 만들어 주셨고요.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랑 이 포치 공간을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시공을 잘 해주셨네요. 앞쪽에 있는 전창도 큼직하게 잘 빼셨기 때문에 이 포치 공간에서 외부로 진출입도 용이하게 가능하겠고요. 오른쪽에는 별도의 도어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에 대한 외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일반 목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세라믹 사이딩과 징크 지붕으로 튼튼한 마감재를 잘 사용을 해주셨는데 이 파백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텍스처가 약간 매끈매끈해서 여쭤봤더니 요건 되게 구워서 나오는 겁니다. 약간 테라조 느낌의 이런 타일을 사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도의 도어를 통해서 주택 앞쪽에 있는 포치 공간, 자 여기는 다 전용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허가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이 단열성 정말 우수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카메라 쪽에도 하나 창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좌우 그리고 앞 뒤로도 창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좋은 그런 포치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폭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앞쪽에 있는 테이블이 2m짜리 인데 옆으로 살짝 밀려 있어요. 가운데에 놓으신다고 하면은 앞뒤로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포치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실이랑도 진출입이 가능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또 바로 마당으로 나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콘센트도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겠고요. 조명도 은은하게 시공하셨는데 디자인이 약간 꽃망울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포인트까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도 추가적인 콘센트가 있어서 뭐 운동기구 같은 거 놓고 홈트레이닝 하는 공간으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튼튼한 방화문도 시공되어 있고요. 디지털 도어락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야,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길쭉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신발장이 안쪽에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손잡이도 제이바 손잡이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튀어나오지 않게끔 좀 매끈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아래쪽에도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까지 꼼꼼하게 배치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큼직한 전실 거울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외출하실 때 온 매무새 점검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이 미드웨이 공간도 이렇게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뭐 반향재나 장식품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랑 붙여놨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기둥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만 카페트 깔아놓고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부츠 같은 거 신으실 때나 어린 자녀분들 신발 신으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간살 느낌이 나는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집의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문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요. 이렇게 소리도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이 천장의 목공 작업을 통해서 이 한 판이 딱 들어맞게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집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함까지 신경을 잘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소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 포치 공간을 빼면은 4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마스터룸, 바로 옆에는 작은 방 하나 들어가 있고 가장 안쪽에 또 서브 마스터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도용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강마루인데 이렇게 포세린 느낌이 나게끔 시공을 잘 해주셨고, 벽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의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는 아이보리 톤으로 어느 정도 좀 구분되는 느낌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오른쪽으로는 널찍한 주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쭉 돌아보시면은 상당히 널찍한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창 너머 쪽에는 포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층고가 상당히 높죠. 위쪽에 피스창을 넣으셨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이렇게 채광이 쭉 들어오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주셨습니다. 층고는 약 4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으면은 이렇게 환기가
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는 실리팽을 달아서 이렇게 열 효율성까지 잘 살려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파울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자, 여기 목공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곡선을 통해서 라운드형으로 처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에 있는 이 부분에도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소파울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또 간접 조명을 넣어서 포인트까지 잘 주셨기 때문에 밤에 오면은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거실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자, 아트월도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쪽에도 목공 작업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TV가 설치가 됐을 때 이런 케이블이나 그리고 셋탑박스가 앞으로 나오면은 보기가 싫어요. 하지만 이 뒤쪽에다 보관할 수 있게 인터넷 케이블 허브를 비롯해서 콘센트도 넉넉하게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액자처럼 깔끔하게 이 아트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온도 제어기를 비롯해서 비디오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스위치 하나하나도 융 스위치로 아주 매끈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습니다. 4A로 시공이 되어 있고 시스템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태양광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비도 이 시스템 냉난방기로 어느 정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앞쪽에 있는 이 아일랜드가 상당히 길쭉합니다. 식탁 대용으로 쓸 수 있게끔 아래쪽에는 레그룸까지 별도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의자 사이즈가 넉넉한데도 4개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내부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좀 마주보고 식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다가 T자 모양으로 테이블을 하나 놔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앞에 있는 이 수전인데요. 블랙톤을 넣으셨습니다. 이런 세라믹 상판이랑 여기 앞에 있는 하드웨어 투톤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C 제품인데요. 앞에 보니까 메이드 이태리라고 딱 적혀 있네요. 자, 앞에 있는 이런 상판 같은 경우는 도마로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도 블랑코 제품으로 이 싱크볼에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잘 주셨고요. 이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방에서 쓰는 일반 수저 하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에는 비용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처리 인서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컵을 간단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하기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USB 케이블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220V뿐만 아니라 핸드폰 충전기 이런 것들도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콘센트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사할 수 있는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침령 후드 대용 히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리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벽체에도 막 기름기 같은 거 띄면은 바로바로 닦아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여기 공간에서 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커피포트를 비롯한 기타 주방 용품들도 이 공간에다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컨버터블로 3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이니까 오셔서 바로 인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위쪽에 조명을 이렇게 칸막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시공을 하셨는데 이 조명도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나오는 다운라이트가 아니라 이게 호른 모양, 악기 호른 아시죠? 그 디자인에 맞춰서 호른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은은하게 사용이 가능한 라이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숨어있는 공간 하나 있습니다. 계단 팬트리 공간인데 도어는 도장 마감으로 일체감 있게 잘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쓸모있는 공간도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잘 이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도 어느 정도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약간 이렇게 석고 느낌이 나게끔 안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넣으셨습니다. 둘레에는 간접 조명까지 넣으셨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주방 인테리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보조 주방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도어로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댐퍼 기능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이 공간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싱크볼을 상당히 큼직하게 잘 빼셨고 다용도 폭포 수전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큰 싱크대를 넣은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페에서 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좀 깨끗하게 사용해 보시라고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렇게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 싱크볼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쓰시라고 이 보조 주방 사이즈를 큼직하게 빼셨습니다. 뒤쪽으로는 환기창도 하나 잘 빼주셨고 그리고 취사도 가능해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보조 주방 오면은 1구 혹은 2구짜리 넣어주잖아요.
그냥 3구짜리로 통 크게 시공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은 안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식세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식기세척기 별도 구입 필요 없이 이 공간에 쓰시면 되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앞에 있는 보일러 앞쪽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려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세탁기를 놓고 만약에 건조기를 옆으로 놓으시든 위로 놓으시든 옆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장고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놨을 때 이 사이즈에 맞게끔 요거를 딱 가려드리면은 로스되는 공간 없이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터닝도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까 측면부에서 보여드렸던 옆마당이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뒤쪽에 또 하나의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뒤쪽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동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무거운 짐도 실어 놔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 생활 공간을 보여드렸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서브 마스터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 서브 마스터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벽면도 라운드형을 주셔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자, 이 현장의 또 시그니처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목금 작업을 통해서 장식품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셨는데 위쪽에도 은은하게 조명까지 하나 빼곡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를 서브 마스터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안쪽에 별도의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침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작은 방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 같은 경우에는 대신 정남향으로 큼직하게 하나 빠져 있는데 옆에 이제 가림이 없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냉난방기랑 그리고 간접 조명을 이렇게 은은하게 잘 빼주셨고, 한쪽 벽면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넣으셨어요. 방마다 이 붙박이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들어가는 이런 붙박이장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많이 넣으셨으니까 장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은 이 수납력에 특화가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온도 저기 시공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또 욕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에 그리고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좌측으로는 카운터형 세면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선반대가 쭉 시공이 되어 있고, 아쉬운 점은 샤워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원한다 하시면은 이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핸드 샤워기 하나 설치해 드릴 거니까 굳이 이 공간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변경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프레스 창으로 환기까지 원활하게 잘 만들으셨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어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앞에 경첩이 없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가 이게 지금 자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딱 닫았을 때는 잠금 장치가 작동이 되는데 한번 닫아볼게요.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 이 기밀성이 상당합니다. 보통 주택에서 이거를 딱 이렇게 흔들면 어느 정도 조금 따깍따깍 되는 느낌이 나는데 아주 딱 들어맞게 시공이 되어 있고, 요거는 저는 처음 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쪽까지 쭉 이동하시면은 마스터룸이 있는데요. 마스터룸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마스터룸입니다. 여기 또한 정남향으로 큼직하게 창 하나 빠져 있고 에어컨을 비롯한 온도 저기는 기본적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독특한 점은 위쪽에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루시에어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하이엔드 보더를 통해서 이렇게 헤드워를 만들어 주셨는데 앞에 있는 침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퀸 사이즈입니다. 킹 사이즈 놓으셔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이런 콘센트도 스위치가 달려있는 콘센트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이 굉장히 예쁜데 석재네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잘 써주셨습니다. 만약에 독서동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위로 올려서 시공이 가능하니까 부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로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도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하나 쓰시고 사모님이 하나 쓰시고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욕실이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 드레스룸 들어가 있는데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도의 도어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안쪽에 장이 상당히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상 좌측으로도 붙박이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판을 제작했을 때 남아있는 공간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좀 거슬리기 때문에 건축주분께서 미리 단위로 제작을 해가지고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시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섬세함까지 함께 엿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도 화장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단에는 슬라이드 장을 만들어 주셨고 옆에도 이렇게 제2바 손잡이를 통해서 여분의 화장품도 보관할 수 있게 수납 공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헤어 드라이기나 고데기 이런 것들도 이 공간에서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런 콘센트 배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안방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욕실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네요. 자, 조적 시공을 통해서 안쪽에 욕조를 넣으셨는데 단순히 이렇게 욕조만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앞에는 어느 정도의 조적 시공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격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식으로도 샤워가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샤워대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서 간단하게 샤워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세면대,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브 마스터에서 보여드렸던 하드웨어랑 동일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달라진 점은 이제 여기 앞에 스프레이 샤워건 들어가 있고 이런 거울력 수납장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드리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요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문 제작해서 맞춤형으로 요 폭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흰펠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하시기 전에 여기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틀어 놓으시면은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이 욕실에서 샤워나 목욕도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고 전신 드라이 기능도 있기 때문에 목욕하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몸을 말리고 나오실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마스터룸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돌아가서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방은 전실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작은 방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침실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붙박이장 2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대신 이 창이 이 뒤에 북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을 때 내어줄 수 있는 침실로 활용을 하시거나 서재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에어컨이나 온도 제어기, 인터넷 케이블 허브도 중간중간 설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마지막 침실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공유 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욕실이 이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서브 마스터룸에다가 이제 욕실을 넣으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좀 다른 점이 있네요. 뒤쪽에는 이제 조적을 통해서 별도의 파티션을 만들어 주셨고 건식과 습식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해주셨습니다. 타일 자체는 호불호 없는 아이보리 톤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수전으로 입식 샤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뒤쪽에도 선반대를 별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샴푸나 바스용품들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겠고 이렇게 선반을 넣어 놓으시면은 청소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이런 세심함도 한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프로젝트 창으로 환기창도 하나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하드웨어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여기 욕실까지만 위쪽에 흰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다락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별도의 도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소음 방지뿐만 아니라 열손실까지 방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 있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핸드레일도 설치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바닥은 집성목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은 7평의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큼직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짐이 많으신 분들은 보기 싫은 짐들 안쪽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인터넷 케이블 허브랑 콘센트 중간중간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나 작업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실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창은 뒤쪽에 있는 이 창호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콘센트 이용하셔가지고 벽걸이 에어컨 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경사지붕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공간은 매트리스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공간 아니면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짐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여주에서 가격대가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 경기도 광주나 이천시만 가도 가격이 1.5배에서 2배는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퀄리티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주택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오늘 주택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 건축주분께서 이 단지 안에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런 AS도 확실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연예인분의 또 주택을 짓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쌓여 있는 그런 업체니까요. 믿고 전원생활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택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단지에 남아있는 필지는 없지만 주변에 주택을 계속 짓고 계세요. 따라서 맞춤 시공도 가능합니다.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대를 낮춰서 이 정도 퀄리티로 집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